안녕하십니까. 맨노 시큐리티 권영긴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요즘 가끔씩 느끼는 거지만 뭔가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관리자라고 하면, 그리고 일반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막중한 어떤 책임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맨노 시큐리티의 격리 솔루션을 이용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주요 아젠다는 사이버 위협 및 대응 현황, 그리고 맨노의 격리 개념,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회사 소개 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간단하게 퀴즈를 좀 드릴까 합니다. 더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랜섬웨어와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통해서 랜섬웨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보이시는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평상시에는 MS 오피스 확장자였는데 암호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랜섬웨어에 감염됐으니 돈을 내라 라고 하는 페이지를, 빨간 페이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격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실제 페일로드가 되는 랜섬웨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게끔 해서 실행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격에 대해서 막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랜섬웨어 사이트를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트를 막으면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를 통해서 해커들은 공격을 합니다. 또 그러면 실제 랜섬웨어를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그것도 심지어 APT 공격을 탐지한다라고 하는 샌드박스도 우회할 수 있는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맨노의 격리 솔루션을 통해서 한번 동일한 랜섬웨어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오른쪽 하단에 격리가 되었다는 표시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폴더가 보이는데 프로젝트 폴더가 전체적으로 암호화가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생기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차단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유해 사이트라고 하게 되면 차단 페이지가 뜰 것이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를 차단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팝업 창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맨노를 통해서 접속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원래의 컨텐츠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전혀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이버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이건 더 이상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최근에 컬로니얼 파이프라인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해커들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물론 데이터 복구 비용이죠. 이런 공격들은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컬로니얼 파이프라인도 최근에 발생을 했고 또 최근에 몇 달 전에도 아주 큰 기업이 국내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랜섬웨어에 공격을 많이 당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해커들이 컬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뉴스를 가지고 또다시 피싱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피싱 공격, 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 사이버 엣지 레포트를 좀 보면 이 레포트 내에서는 전 세계 17개국 그리고 1200여명의 보안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62%의 회사가 공격을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7%는 랜섬웨어 대가를 지불을 했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33%는 대가를 지불하고도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커라면 10번을 공격을 했는데 5번 이상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피싱 공격을 좀 보겠습니다. 피싱 공격은 사실 피싱 공격 이전에 사전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는 고객들의 정보 혹은 타겟화되는 그 타겟의 이메일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것이죠. 최근도 아니죠. 지난주에 맥도날드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한국, 미국, 대만 이 3개국에 있는 맥도날드가 해킹을 당했는데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죠. 그래서 고객 정보를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피싱 이메일을 주의하라는 이런 뉴스 미디어가 많이 나왔고요. 사실 그래서 사전에 고객 정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피싱 공격을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싱 공격의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나온, 구글이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글에서 나온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보고된 피싱 웹사이트 수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200만 개 이상의 피싱 사이트가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그걸 매주 주 단위로 따지면, 주 단위의 비율로 따지면 매주 한 4만 6천 개 이상의 새로운 피싱 사이트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수량이고요. 따라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훨씬 더 많은 피싱 공격이 있을 거라고 지금 저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피싱 공격, 랜섬웨어 공격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해킹을 당해서 랜섬웨어 감염이 되기 전에 내부 회사의 파일 서버가 또한 해킹이 돼서 랜섬웨어 감염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큰일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피싱과 랜섬웨어는 개인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떠나서 해킹 그 자체로 봤을 때 해킹으로 인해서 회사에 어떤 존폐가 위협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렉트로닉 아트라는 게임 회사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해서 그동안 개발해 놓은 게임에 대한 소스 코드 그리고 툴들이 모두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거고 그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계속 운영이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맥도날드 또 일렉트로닉 아트 이런 회사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이런 회사들이 보안 솔루션이 없었을까요? 보안팀이 없었을까요? 시간과 돈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충분히 많은 그 리소스가 투입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투자된 리소스를 보게 되면 안티스팸, 샌드박스 APT, 차세대 방화벽, 액세스 시큐리티, 안티피싱 등등의
상당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투자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사고가 불행하게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리가 최선의 방어책은 그동안 강구를 해왔지만 우리가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입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어떤 자기 위로에 지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왜 이런 공격들이 발생을 할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그너처 기반 혹은 패턴 기반의 알려진 공격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한번 표를 보시면 이 표는 구글에서 나온 크롬 브라우저의 취약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신규 취약점들인 것이고요. 보통의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했죠. 실제 공격은 이렇게 각종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처음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베러티를 보시면 모두 하이로 분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좀 더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크롬 브라우저는 요즘 이제 거의 업계의 표준 브라우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단종시키고 이제는 엣지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크롬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MS 엣지의 취약점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어떤 한계라고 하게 되면 대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허용 혹은 물론 알려진 공격들은 차단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허용 혹은 차단의 어떤 정책 대응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미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휴리스틱 기법이니 어나멀리 기법이니 혹은 인공지능이니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갖다 쓰죠.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차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안팀의 경우에는 항상 미탐과 오탐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대응의 한계는 뭐가 됐든 발생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발생된 어떤 사이버 브리치, 사이버 침해를 보게 되면 90% 이상이 웹과 이메일을 통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이제는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업무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웹과 이메일을 빼놓고 할 수가 없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시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날의 뉴스를 보고 또 이메일을 열어서 또 업무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브라우저와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필수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파트너사, 고객, 그리고 계열사 등의 인원들과 업무를 할 때 파일 공유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맨노 시큐리티의 고객 사이트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탑5에 랭킹되어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일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더니
피싱 링크를 1000회 이상 클릭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동작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8,500여 건 이상의 악성 사이트에 접속한 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웹 보안 또한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악성 사이트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된 악성 링크가 15%가량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회사, 기존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도 이런 공격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시도들이 성공을 하는 거 보면 누구나 그 침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만약이 아닌 누구라도 감염이 되는 시간의 문제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노가 믿고 있는, 맨노가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은 격리입니다. 격리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보안 관리자가 느끼는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막중한 책임,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느끼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격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는 사용자의 브라우징 활동 및 관련 사이버 위협을 네트워크 및 인프라에서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내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인터넷을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있는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격리 플랫폼은 사용자 대신에 인터넷 컨텐츠를 가져와서 사용자한테는 안전한 렌더링 정보만 전달해서 사용자는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100%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솔루션을 가트너에서는 RBI,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공공 쪽에서는 CBEII, 클라우드 베이스드 인터넷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ACR이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요. Adaptive Clientless Rende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동그라미는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그에 맞게 격리 플랫폼에서 그 PC에 해당되는, 그 PC에서 생성된 브라우저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를 생성을 합니다. 그 컨테이너가 사용자 대신에 인터넷 컨텐츠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실행까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된 결과에 대한 렌더링 정보만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격리 플랫폼이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를 격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용자는 절대 감염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데모 동영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격리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웹 서핑을 하시죠. 이건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이트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웹페이지가 보이죠. 이 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다양한 웹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다음 웹사이트에 대해서 저희 맨노의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저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실제 격리가 되었다는 그 인디케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화면에 보이는 것도 격리되기 전과 거의 동일한 유저 경험을, 사용자 경험을 여러분들이 겪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페이지 소스를 봤을 때 아까 보이던 그 많은 웹 컴포넌트들이 다 어디 가고 실제 심플한 안전한,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한 렌더링에 관련된 컨텐츠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악성 코드 다운로드가 시도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모두 무효화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격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격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되죠. 뭐 공지사항 해가지고 채용 관련 사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받게 됩니다. 사장님이 지시를 하셨다는데 안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메일 중간중간에 URL 링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런 첨부 파일, 그 다음에 이메일 본문에 URL 링크에다가 악성 파일을 링크시켜서 또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링크 하나를 클릭해 볼까요? 양식이라는 걸 클릭하면 채용 관련 양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HWP 파일이죠. 원래는 맨노 솔루션을 통하지 않을 때에는 실제로 그 해당 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집니다. 근데 맨노를 통하게 되면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해당 파일을 HTML5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냥 렌더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매크로 악성 코드가 있더라도 전혀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 사장님 지시사항이라는 파일은 패스워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맨노를 통하면 저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끔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세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렌더링 돼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전혀 감염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원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화된 공격이라고 하게 되면 그 문서 안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오른쪽 아래 보시면 격리가 돼서 저희가 무효화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격이 피싱이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변경하라는 그런 링크였는데 저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맨노가 평가를 해서 경고창을 띄워주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뭔가 입력이 필요한 곳에 다 저희가 리드 온리, 즉 입력을 다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입력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가 혹은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요. 첨부 파일은 지금 HTML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원본 파일은 HWP입니다. 근데 저희가 HTML로 변환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 파일을 열어서 저렇게 보시면 HTML5로 렌더링이 돼서 그 안에 있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악성 코드들이 다 무효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운로드 세이프 PDF로 변환된 원본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가트너의 권고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모든 공격을 탐지하는 노력을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공격을 다 100% 탐지해서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는 특히 웹과 이메일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는 격리를 통해서 100% 차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90%가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방어가 되겠죠.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컨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은 핵심적인 방어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모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또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노 시큐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와 같은 아주 대형 은행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ACR 기술에 대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어워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방부 350만 명 유저의 사용 계약을 저희가 해냈고요. 올해까지
150만 명에 대해서 저희가 디플로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맨노 시큐리티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왼쪽에 본사, 지사, 원격 근무자 혹은 기타 디바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디에 있건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건 맨노의 클라우드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세스, 웹, 이메일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성 웹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렌더링에 대한 컨텐츠만 사용자가 받게끔 해서 완벽하게 100%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BI H스케일이라는 기능이 그 기능이고요. 그 외에 인프라와 관련된 GTNA, 세시 등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WG, CASB, 또 Firewall as a Service, 그리고 전통적인 백신과 샌드박스, DLP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기능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기존 솔루션들의 어떤 취약점을 보완해서 향후 제로 트러스트 인터넷이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모든 보안 아키텍처를 맨노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로 트러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모든 인프라이건 애플리케이션이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로 워리, 즉 격리 솔루션을 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보안 관리자가 느끼는 그 보안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느끼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모두 마쳤고요. 혹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보이는 이 메일 주소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